열쇠는 반납했는데 손이 자꾸 셔터를 찾네요. 라디오에서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씨를 말하더군요. 맑고 춥대요. 참, 그 말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맑으면 뭐합니까? 춥기만 했는데. 16평.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철판과 벽 구석에 붙어있던 밀가루 반점들. 그게 제 10년이었어요. 코로나가 오고 손님이 끊기고 배달앱이 목줄을 쥐고 임대료는 시간을 안 미루더군요. 버티고 또 버텼는데 결국 오늘 정리했습니다. 새들어 살던 꿈은 이렇게 셔터 한 장 뒤로 밀려가더군요. 주머니에 종이봉투가 한 장 있어요. 법원 도장 찍힌 서류, 개인회생 개시 결정. 면제되는 게 아니라 갚으라는 거죠. 다만 아주 천천히. 창피하진 않았습니다. 창피할 틈도 기운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이상하게도 제 입에선 이런 말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 손은 아직 뜨겁다. 폐업, 개인회생 그런데 다시 시작했다. 그는 가게를 잃고도 손맛을 잃지 않았다. 쓰러진 자리에서 그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한다. 빚, 오해, 냉대가 그를 꺾으려 할 때 그는 더 낮아져 길을 배웠다. 내 이름은 박재훈, 48. 수도권 외곽의 낡은 상가에서 분식 겸 철판 요리를 했다. 어릴 적부터 손이 빨랐고 칼질은 23군 제대한 뒤 주방 보조로 들어가서 배웠다. 돈은 못 벌어도 칭찬은 받았다. 손맛이 있어, 이 친구. 그때 그 말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아내 석진아, 간병인입니다. 묵묵한 사람. 몸이 무거워도 새벽을 먼저 여는 사람. 아들 민성은 고3 딸 미나는 지방대 2학년. 우리 집에선 힘들다는 말이 금기였어요. 누구도 먼저 울지 않는 집.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무너질 때까지 우린 서로 조용했습니다. 성격이요? 고집이 세고 도움을 청하는 걸 몹시 서툴러요. 손님이 줄어도 조금만 더하다 결국 크게 기운 빠지는 스타일. 그리고 완벽주의. 기름은 거품이 잠잠해져야 고기 올리고 떡볶이엔 다진 마늘은 티스푼 반. 그런데 세상은 그런 정성과 별 관계가 없더군요. 코로나가 왔고 배달앱 수수료가 커졌고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더 줄어들고 3년.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몇 번을 늘리고 대출은 더는 안 된다 하더군요. 결국 폐업. 그리고 법원. 개인회생이라는 글자를 그날 처음 또박또박 읽어보았습니다. 손님 있어요? 코로나 초기. 점심 피크 타임인데 테이블이 텅 비었죠. 라이스페이퍼에 김치야채 말던 대학생들이 사라졌고 회사원들은 도시락을 싸오더군요. 배달앱을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매출의 구세주라더군요. 재훈 사장님, 수수료 또 올랐어요. 옆 가게 우동집 사장이 한숨 쉬며 말했죠. 화면엔 광고 노출 부스트 제한이 번쩍거렸습니다. 광고비 선지출, 건당 수수료, 배달비 분담. 머리가 지끈했지만 버튼을 눌렀죠. 살려면 누르고 봐야 했어요. 주방은 고요했고 제 손만 소리가 났습니다. 알코올 냄새. 아내는 야간 근무 나갔고 아들, 딸은 각자 방.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알바가 퇴사한다. 사장님, 죄송해요. 집에서도 반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알바도 삶이니까요. 그날부터 주방, 홀, 포장, 배달까지 제가 돌았습니다. 몸이 열이 났는데도 감기라고 입을 다물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손이 빠르면 세상이 나를 봐줄 거라 믿었어요. 세상은 제 속도를 묻지 않았는데 말이죠. 수수료와 임대료 사이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더했네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금리 인상이니 상환 유예가 끝났으니. 상담원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낭떠러지 앞에서 끈을 쥐어주는 친절이었죠. 끈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냥 접자.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님 다시 돌아오면. 코로나만 물러가면. 벌써 2년 지났어.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간병 현장에선 매일 누군가의 끝을 본대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집만큼은 더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았나 봐요. 도매상 아저씨가 말하더군요. 사장, 솔직히 그만해. 내가 손 빠른 건 알지만 지금은 손 빠르면 손해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손이 빠르면 손해. 손해의 시대. 아들은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했고 전 지갑이 얇아 예민했습니다. 아빠 학원비. 다음 주에 꼭. 그날 밤 아내가 카드값을 보고 말없이 한숨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벽을 타고 방마다 퍼졌습니다. 건물주는 상냥하게 웃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밀린 관리비랑 임대료 합쳐서 이만큼. 숫자는 종이 위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달만, 아니 1달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은행이 있어서요. 세대의 말투가 달랐고, 돈의 언어가 달랐고, 집안의 온도까지 달라졌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소금 같았어요. 상처마다 소금이 스며들더군요. 포기와 버팀 사이 나는 어느 쪽을 고를 수 있을까? 정리업체가 와서 냉장고를 끌고 나갔습니다. 동네엔 소문이 빨랐죠. 사기 폐업이래. 재고 빼돌리고 도망간대. 누군가는 수군댔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은기. 젊은 친구였죠. 노트북 들고 와서 늘 김치볶음밥 시키던. 사장님,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실래요? 회사? 배달 대행 스타트업이에요. 물류 허브 쪽. 포장 품질 관리 같이. 그는 제 가게 음식이 늘 일정한 맛이라면서 일관성을 칭찬했습니다. 제가 오래 붙들던 단어였죠. 일관성. 세상은 몰라줘도 누군가는 봤더군요. 장면 13며칠 후작은 물류센터 첫 출근. 프린터에서 송장이 나왔고 컨베이어가 윙하고 돌았습니다. 저는 손놀림을 줄이고 눈을 키웠습니다. 흐름을 배우는 일이었죠. 내 손에서 내어 보내던 음식 대신 남의 물건이었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균일함, 시간, 정확. 소장 마팀장이 말했죠. 박 기사님, 손이 고와요. 일 오래 하셨네. 이 말이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손이 곱다. 이젠 칭찬이면 울컥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나 다시 배우고 있어. 짧은 말 끝에 아내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배우자. 우편 번호가 뒤바뀌어 수십 건이 지연됐습니다. 기사들이 볼멘 소리를 터뜨렸고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포장 공정에 체크리스트 하나만 더 넣죠. 주소 마이너스 연락처 마이너스 상품 3중 확인. 사람 2명이 찍는 스탬프 방식으로 하루 만에 지연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 팀장이 웃었습니다. 박 씨,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가게에서요. 주문 미스가 하루 하나 나오면 그게 다음 주에 셋이 되더라고. 사기 폐업 소문은 거치지 않았고 가족의 빚은 여전히 산이었지만 저는 그 산을 오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혼자였던 일들이 여기선 함께였습니다. 남의 일을 잘하면 내 삶도 달라질까? 판사 앞에서 제 소득과 지출을 설명했습니다. 손이 식은 듯했고 발끝이 얼얼했습니다. 가정, 부양가족, 재산, 채무액 종이는 냉정했지만 타당했어요. 감당 가능한 만큼 꾸준히.
그게 계획의 핵심이었죠. 동네 커뮤니티에 제 얘기가 또 올라왔더군요. 그 사장, 보조금만 받고 문 닫은 거라며? 핵이 문드러지는 기분. 갑자기 내려서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그 길은 가게로 가던 길. 셔터는 닫혀 있었고 새 세입자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하얀 가벽 사이로 먼지가 빛에 부유했고 그 빛 속에 제가 떠 있었죠.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허무가 뒤엉켰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훈아. 그녀는 제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한 거 내가 안다. 이모. 이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하려다 망가졌어. 계절을 탓했지만 사실은 뒷정리할 사람이 없었잖아. 도움을 청했어야지. 그 말이 진짜 원인을 찔렀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한 제 성격.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해내고 싶었어. 그래서 다 망가뜨렸어. 미안해. 센터가 일이 늘었습니다. 마 팀장은 제게 소규모 팀을 맡아보라 했습니다. 정확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있어. 우리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고 작은 규칙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야근이 줄었고 불량률이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박 기사에서 박 반장으로 불렀습니다. 민성이 수능을 끝내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아빠가 미웠어. 근데 요즘은 존경해. 왜? 아빠가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 말이 뭔지 저는 알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어른. 저는 사라지려 했습니다. 셔터 뒤로, 종이봉투 속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죠. 아내, 아이들, 은기, 마 팀장, 그리고 영자 이모. 진짜 원인은 바깥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침묵. 그 침묵이 깨지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제가 신입 교육을 맡았습니다. 흐름을 보세요. 빨리보다 일정하게. 신입이 묻더군요. 사장님, 아니 반장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게에서 망하면서 배웠거든. 개인회생 변제 2년 차. 계획대로 갚고 있었고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어려웠지만 협동조합 형태의 마이크로 창업을 알게 됐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파트너 몇 명과 함께 포장 밀키트 전문 소형 물류 스튜디오를 꾸렸습니다. 이름은 두 번째 봄 스튜디오. 떡볶이 밀키트. 라벨에 박재훈 표라고 찍히진 않았지만 제 손은 알았습니다. 손맛의 표준화. 저는 가게에선 못했던 일을 여기서 했습니다.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공정을 문서화했습니다. 배우고 나니 제 손이 더 넓어지더군요. 초도 물량이 완판됐고 파트너 플랫폼에서 신뢰도 배지가 붙었습니다. 영자 이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저는 작은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이 맛 예전 그 집 맛 아닌가? 동네 어르신이 묻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 사장입니다. 너무 늦게 고개를 숙였죠. 그 말에 누군가 박수를 쳤고 박수는 퍼졌습니다. 오해가 풀리는 소리였어요. 후반부 대반전. 옛 소문을 냈던 사람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내일 망하면서 괜히.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다 그때 망했죠. 같이 다시 서요. 우편물이 도착했고 봉투엔 변제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게 다시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는 언젠가. 지금은 여기, 이 흐름이 좋아. 아들은 빙긋 웃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학교 축제에 부스 하나 내요. 두 번째 봄 떡볶이, 끓는 국물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 저는 국자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 집 국물은 리필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속에서 은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기사 제목 정했어요. 망한 사장, 표준으로 다시 서다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망했다니. 나 이제 막 시작이야. 저는 더 이상 사장도 기사도 아닌 그냥 박재훈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태도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남은 생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시 성공했냐고. 글쎄요, 성공이 뭔지 이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빚을 다 갚았고 잠을 깊게 자고 아침에 라디오를 켜면 커피가 식기 전에 미소가 나옵니다. 직원 2명에게 월급이 제때 나가고 파트너 사장들과 분기평가 때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주문이 몰려 정신이 없고 어떤 날은 조용합니다. 그럴 때면 예전처럼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거든요. 빨리보다 일정하게. 마을회관 팝업은 매달 하루 계속합니다. 떡볶이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덜 맵게, 국물은 더 뜨겁게. 영자 이모는 여전히 큰 소리로 손님을 불러 모으고 아내는 뒤에서 그릇을 닦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길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있고요. 제가 배운 것들, 이 4가지만은 나누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없으면 사람은 혼자 무너진다. 표준과 기록은 손맛을 확장시킨다. 간만 믿지 말 것. 빛보다 무서운 건 포기다. 계획표는 종이지만 포기는 습관이 된다. 일정함은 속도의 다른 이름이다. 빨라 보이는 날에도 천천히 보이는 날에도 마지막으로 제게 남은 한 줄. 봄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걸어가서 데려왔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두 번째 봄이 지금 막 시작될지 모르니까요.